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무뚝뚝하고 사치스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를 드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었죠. 평생의 이런저런 소소한 빚을 갖고 계셨고 그 상황은 자식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너그럽게 남편과 같이 갚아주기도 했고 시동생과 시누이는 당시에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느라 투잡을 뛰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끝도 없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사치는 없었지만 파킨슨 증후군으로 요양원으로 모신 지 5년이 넘었고 어머니는 가부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시아버님이 30년간 벌어놓은 돈으로 맛있는 식당 가서 사 먹고 백화점 가서 옷 사 입고 하던 분이 막상 남편이 아프니까 귀찮아지신 거겠죠. 저희는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 참 못됐고 양심 없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시아버님을 저희가 모실 입장도 안 되었고 그럴 자신도 없어서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매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버님을 뵈러 가족이 같이 갔죠. 시누이와 시동생도 가끔 동행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늘 언제나 부재 중이셨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인데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늘 그러셨어요. 그 시간에 어디 가셨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이나 면세점, 쇼핑몰 그런 곳이었죠. 대화를 해봐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먹히고 하니 저희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잊을만 하면 어머님 카드 연체 고지서에 질려버린 듯 했죠. 300에서 4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갚아드렸고 그 이상은 셋이 나눠서 내주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고요. 가사일은 도우미를 매주 2번씩 오게 만들어서 반짝반짝했지만 정작 냉장고는 먹을 사람도 없었는데 식재료가 썩어가고 있었죠. 저희가 시댁에 가게 되면 늘 생수와 포장된 음식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지방에 여행을 가겠다고 친구분들과 같이 모여 새벽같이 떠나셨어요. 그 전에 여행비로 쓰시라고 얼마간의 돈을 들였었고 당일에는 어차피 승용차로 가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여행을 잘 다녀오시라고 올라오는 길에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았다며 저에게 단체로 메시지까지 보내시고 얼마 안 돼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버스가 뒤에서 추돌을 한 케이스였는데 하필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이 어머님이 타신 차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고 5분 중에 운전자는 돌아가시고 조수석에 계셨던 어머니는 실종되셨습니다. 나머지 3분은 중상으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연이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누구도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혈흔도 남았는데 어머님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고 저희도 찾지 못하자 경찰에서는 노인이시고 아마도 튕겨나갔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면서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황망스럽고 경황이 없긴 했지만 1년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카드 연체금과 신용정보 회사에서 날아온 서류들로 탑을 쌓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망신고를 했고 그 후에 알게 된 빚만 2억이 넘기더군요. 그나마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 할 정도로 말이죠. 아버님은 경제권이 없으시지만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소형 평수로 옮겼고 이런저런 적금과 개인연금 모은 것들을 다 해약했고 사망보험금까지 어렵게 받아서 빚을 메꾸었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저희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아버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님이지만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셨는지 점점 쇠약해지다가 초겨울 눈 내리는 날 새벽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가 떠나면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인지상정인데 저희는 솔직히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진이 빠지게 간병하고 빚 갚아드리고 사느라 제 자식들 키우고 돌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훌쩍 커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님의 집은 처분해서 시동생 시누이와 n분의 1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시골에 있던 땅과 농장도 다 팔아서 똑같이 나누어 상속을 받았죠. 그제서야 빚을 갚느라 평생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저희는 조금씩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딛고 간호조무사라는 직업도 얻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법 잘 컸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퇴근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직장이 생겼다는 점에서 매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립요양병원은 행여병자나 무용고자를 입원시켜 치료해주는 병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대를 해서 순번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신입이라 그 병동에 배정을 받진 않았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할머니 한 분이 심한 부상을 입고 누워만 있는 와상 환자인데 뇌를 다쳐서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원이 돼서 그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었고 보호자나 가족도 없으니 정확한 이름도 없어 점순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생존에 있으니 저희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했고 뮤나 고우나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님의 두 번째 기일이었기에 늦게나마 마트에 들러 장을 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삿날에는 시누이와 시동생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서 미리미리 음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영정사진을 찾으러 안방 드레스룸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중요한 유품을 둘 때가 마땅치 않아 모아둔 박스에 사진이 있었고 그걸 꺼내다가 흑백 사진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는데 워낙 오래돼서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뒤집어 보니 사진을 찍어놓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고 점순이 5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소문도 있고 오싹해왔지만 그 나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흔했기 때문에 사진만 꺼내서 나왔습니다. 기일에는 집에 일찍 가야 했기에 그 전날 나이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미리 조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무용고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출산을 하게 돼서 제가 그곳에 하루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날은 와병 환자들의 욕창 방지를 위해 체의를 바꿔주고 드레싱을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케어가 안 되긴 했지만 용변 처리가 안 되었던 겁니다. 전 벽 쪽을 향해 누워있는 환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운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를 처리하고 소독을 해주며 벗긴 바지를 입히는데 허벅지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키우다 젖이 모자라서 분유를 타다가 대인 상처하고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저도 같이 목욕을 다녔기에 기억하는 것이었죠. 환자 이름에는 김점순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체위를 돌리면서 얼굴을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봤는데 가늘고 희미하게 뜬 눈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봉합한 흉터가 남았지만 분명 저희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사를 하루 앞두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다음날 와서 눈으로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DNA 검체가 아직 남았는지 경찰이 물어보니 서류상으로는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혈액과 모발을 채취해서 DNA 대조를 해보니 동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차에서 사라져 여기까지 와 있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다식된 도리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점순이라고 대답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죠. 다행히 보험사에 약관이 개정되어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도 사망보험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어 경제적인 손실은 더 없었지만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시어머니는 사고, 뇌손상과 안면부 열상으로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한 달간 어머니는 가족들과 눈도 마주치며 웃기도 하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잠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눈물도 아쉬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가죽장으로 치렀던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